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급부를 제시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에게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과 백신 제공 등 여러 혜택을 주는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없다고 하면 그건 역시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44조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수뇌부를 매수할 수도 없거니와 미국의 국가 전략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2,542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 중 56조를 반도체에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44조는 절대 적은 돈은 아니나 대만의 TSMC는 기업 단독으로 미국의 13조 5천억의 공장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미국의 한 해 예산은 4조 8천억 달러로 우리 돈 5천조를 가뿐히 상회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갖는 의미는 미 정부 1년 예산의 1%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고작 수십조 때문에 한국에게 미사일 지침을 팔았다는 말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목적이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용해 단연간 미국 제무기를 파는 방법이 미국에게는 더 크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돈이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동북아 국제정치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토 마시히사 참의원이 이번 협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외교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자신의 트위터에 이건 일본에게 있어 그저 손 놓고 환영할 수 없다. 한국은 현재도 사정거리 약 800km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이미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될 신형 미사일은 일본이 항상 걱정해야 할 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상승이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구구 인사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기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는 이 모습만으로도 이번 지침 폐기가 동북아 국제 질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의 종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동북아의 군사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그동안 한국이 능력은 있으나 개발은 할 수 없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대한민국의 급격한 군사력 상승이 일어나며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 결과는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 전력을 와해시키고 한국을 자국의 방패로 내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력으로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중거리 이상의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산 고고도 유격 체계와 미사일 기술에 의존하면서 미중 대립의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산 무기로 무장한 한국의 중립을 절대 믿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세금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싸우는 인형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술이 없을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번 협정의 폐기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KMD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적의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위성을 발사하고 중거리 이상의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해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제나이키 미사일을 카피했던 백곰 미사일을 시작으로 괴물탄도 미사일인 현무포를 만들었듯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과 탄도탄 전력을 확보한다면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와 대량의 미사일 전력만 확보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동북아의 강소국이 아니라 미중 대립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키맨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 내륙의 핵시설과 군사공항, 댐과 발전소는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기에 우리 군이 중장거리 탄도탄을 확보한다면 중국은 중국 내륙 전체를 지키기 위한 방공망을 새로 갖춰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장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의 기준인 마하5를 가뿐히 초과합니다. 음속에 수십 배로 내려꽂히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요격체계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중국이 공격무기에 올인했던 군사력 증강은 이제 방어무기 체계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과 한국의 전쟁 가능성은 대만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만큼 높습니다. 이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의 탄도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한국군의 군사력은 이제 중국 전체를 위협하는 위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공격 전력에 투사하던 막대한 예산을 미사일 방어에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육성 중인 중국군의 성장이 지연되는 것을 말하며 한국이라는 위협을 항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둘 중 하나만 막는다고 해도 매우 훌륭한 요격무기라고 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적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쏟아붓는다면 중국은 대만 침공은커녕 미일의 공격과 자국 내 소요 사태를 걱정하는 처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중국은 이전처럼 한국에게 무례하게 억지를 부리거나 협박하기보다 어르고 달래며 중립을 지키게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북한 급변 사태에서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할 가능성 역시 낮아지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꾀하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의 주변국 영토 확장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 북부를 장악한다면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전면 폐기한다면 중국은 대한민국의 핵미사일을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막강한 전투력 증강이 예상됩니다. 현재 지침이 폐기된 이후 많은 영상 매체들에서 혐오5에 대한 여러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혐오5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배치될 텐데요. 통상 무기는 여러 절차를 걸쳐 개발됩니다. 우선 해당 군이 무기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하는 소요 제한과 꼭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타당성 조사를 거칩니다. 이후 필요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탐색 개발과 이때 쌓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내놓기 위한 체계 개발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양산이 결정됩니다. 이는 당연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바로 다음 미사일의 시제품이 개발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즉 미리 다 연구하고 실증까지 끝낸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단시간에 미사일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수량이나 이동식 발사대 수량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국제전력연구소와 우리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의 미사일 발사대는 고작 60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400번, 500번, 900번대 이동식 발사대는 물론이고 천무, 2, 3를 고려해 생산 중인 발사대까지 합치면 단순하게 가지수만으로도 10가지 이상의 발사대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말 뜻은 적어도 수백 발은 될 미사일마다 고작 대여섯 대의 발사대를 붙이기 위해 자체 제작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미뤄봤을 때 한국은 1, 2년 안에 혐오5라 불릴 수 있는 차세대 미사일이 등장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이며 이동식 발사대 또한 대량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사일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개발에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 미사일 기술은 극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탄두를 사용하는 ICBM은 1960년대에 개발된 구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후 개발된 것이 한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장착해 동시에 여러 목표를 공격하는 다탄두 미사일과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기동탄두 재진입체입니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미사일에서 분리된 개별 탄두가 분리 후 이동까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만으로도 최고의 방공망을 갖고 있는 미국도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미사일의 끝판왕급인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 강국 러시아의 9M730 SSC-X9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소형 원자로를 엔진으로 탑재해 지상 1000km 이상 상공에서 반영구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면서 언제든 상대를 기습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설령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무기를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괴물 미사일이라고 평가받는 혐오포는 사거리 800km인 사거리 제한으로 낮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높은 고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군용 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러시아가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끝판왕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이제 시간과 예산의 문제일 뿐 기술의 문제는 아니란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을 가로막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개발진의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지지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원할 때까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현무포를 포함한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먼저 변할 것은 전략 로켓군 혹은 전략미사일군의 창설이 될 것입니다. NPT 체계에서 핵을 보유한 유엔 상해미사국들은 모두 이와 같은 조직이 있는데요. 전략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 수준의 전술미사일들과 달리 다량의 핵탄두를 싣고 대륙을 넘나들 수 있는 핵미사일들을 말합니다. 오직 핵을 보유한 국가들만이 대규모의 핵탄도탄 전력을 운영하기 위해 전략미사일 부대를 별도의 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협정 결과로 대한민국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탄두나 잠수함 발사 역시 주위의 우려를 살 수는 있어도 미국조차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핵이 아닌 재래식 대륙간 탄도탄 전력을 먼저 개발 및 배치하고 유도탄 사령부를 확대 개편한 전략 미사일 부대를 창설해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한미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나 NPT 체제의 변화에 맞춰 탄두만 바꾼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3대 핵전력을 가진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중국의 횡포와 군사력 팽창이 심해지고 미국이 이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역시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